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요즘 나오는 부동산 관련 컨텐츠랑 뉴스에 뭐 모르시는 것까지는 아는데요. 요새 좀 다른 쪽으로 시선이 돌려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시선을 다시 중요한 곳으로 옮겨오고 싶어서 컨텐츠 찍어요. 지금 공급 대책 많이 나오죠. 뭐 제가 뭐 뉴스는 안 띄울게요.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급책은 계속 나올 거예요. 어디에 지을 거다, 어디에 땅을 확보할 거다, 이렇게 개발할 거다. 뭐 좋습니다. 좋고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급을 얼마나 하겠다고 발표를 하던 어떤 계획을 세우던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제가 뭐 큰 표를 만들었죠. 쭉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 최대한 편하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심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그냥 여러분 보시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투기꾼들이 올린 거고 투기꾼들이 자전거래를 해서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거고 어떤 세력들이 밀어붙여서 돈이 흘러 들어가서 오른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식처럼 오르는 거다. 주식은 뭐, 또 여기 또 달리겠죠? 주식은 시장 가치다. 좀 상승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굉장히 약간 도취하신 분들이 계신데, 주식이랑은 부동산은 확실히 달라요. 주식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뭐 참고로 저는 주식 잘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뭐, 삼성전자 좋다, LG전자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뭐 SK 뭐 기타 등등 맞죠? 뭐 하이닉스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셀트리온이 있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거 있다고 쳐요. 셀트리온 되게 주식이 좋았다고 얘기를 했다가 요새 얘기가 없는 건데 여러분 셀트리온 좋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바로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셀트리온 총 주식수가 몇 개예요? 셀트리온 본사 어디 있죠? 직원 수 몇 명이에요? 2019년도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여러분은 셀트리온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셀트리온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셀트리온 좋아. 삼성전자 좋아. 지금은 이거는 주식을 할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논리는 뭐냐면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제가 여쭤본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에서부터 본사 위치, 영업이익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되어 계신 분들은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는 실제 이용을 할 거라고요. 내가 직접 들어가 살던지 전세를 놓던지 월세를 놓던지 내가 사용을 할 건데 주식은 사용을 할 게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내가 이 회사가 뭔지 정확히 알고 소유하는 것과 그냥 돈을 집어넣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냥 내가 돈을 집어넣는 거랑 실제로 사용할 사람의 비율을 따졌을 때 부동산은 그 비율이 주식이랑 달라요. 주식은 그 회사를 진짜 소유하고 싶은 사람보다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집어넣는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답해보세요. 답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부동산은 그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산 다음에 내가 들어가 살든지 전세입자를 놓던지 월세입자를 놓던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부동산이 좋다, 주식이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냐면 비교할 자격이 없는 게 주식을 잘 못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돈 벌 수 있으니까 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지금 그런 투기 마인드, 오직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에 집을 사재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있는 주식 시장에서 형성된 것들이에요. 주식 시장에서 형성된 것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짧은 제 소견이에요. 죄송합니다. 틀렸으면은. 근데 짧은 제 소견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작전이 있어요. 작전이 있고 TV에도 많이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고 되게 많이 있는데 삼성전자 그거 작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삼성전자, LG전자 작전 하시겠어요?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딴 거 할 거 많은데 왜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동성만으로 시세를 변동시킬 수 있는데 한계가 있듯이 아파트도 웬만한 사람이 그런 행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만약에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강력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행위잖아요. 강력 처벌 저는 촉구합니다. 강력 처벌, 초강력 처벌. 아파트 시세를 올려가지고 뭐 한다. 그리고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 게 국가에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요원된 일이라면 실거래가를 낮추세요. 계속.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거잖아요. 실거래가를 계속 낮춰서 신고를 하세요. 11억까지 팔린 아파트를 찾아서 계속 신고하고 취소를 하세요. 10억에 하고 취소하고 9억에 하고 취소하고 8억에 하고 취소하면은 내려가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 이론대로면 11억짜리 아파트를 찾아서 10억에 거래하고 취소하고 9억에 거래하고 취소하고 8억에 거래하고 취소하세요. 그럼 시세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부동산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면 그런 방법이 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거는 부동산은 그런 원리가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식 같은 시점과 비율을 따졌을 때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저희 국민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택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요렇게 있는데 이 숫자대로 있는데 주택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택 보급률을 좋아하시잖아요. 주택 보급률.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한 명당 한 개가 넘었으니까 사람 수가 이렇게 있으면 주택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근데 저도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많이 했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밖에 짓고 있는 거 많다고. 투기꾼들이 여러 개를 사서 못 가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불과 3년 지났는데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저한테 욕을 안 하세요. 왜냐면 뉴스에 나오거든요. 공급을 계속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주택이 많다 적다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주택이 이만큼 있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해요. 와 많다. 주택이 저렇게 많아? 너무 많다. 남아 돌겠다. 되게 싸겠다. 저기 누가 다 살아. 야 저기 봐. 저 닭장 아파트 같아. 헬리오시티 봐. 야 저 하나 시멘트 덩어리 봐. 하나 둘 셋 넷. 와 남아 돌겠다. 라고 감정으로 생각을 하시죠. 이게 죄송하지만 공부가 덜 돼 있고 특히 좀 빈자들의 생각의 방식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빈자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그냥 감정이면 다 돼요. 와, 주택이 많다. 싸야겠다. 야, 저게 한 칸에 5억이야? 말도 안 돼. 미쳤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이 변했어요. 내 감정으로 평가하는 건 끝났다고요. 집이 이렇게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국민수 대비 주택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있죠. 실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인구가 이만큼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서울에 이만큼 집이 있어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한 절반, 이 조금만 좀 줄일게요. 어쨌건 절반 정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절반 정도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예요. 45%.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이 한 사실 이 정도까지 들어가야죠.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파란색이 빌라예요, 빌라. 빌라. 반지하도 있고, 오래된 구축 빌라도 있고, 재개발이 되어야만 하는 아주 오래된 구축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통계에는 걔네가 주택수 들어가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살기 싫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살기 싫은데 남들이 저기 살기 싫다 그러면 배불렀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간이 그 정도로 이중적이고 모순적이에요. 나는 싫어. 근데 쟤는 저기 살기 싫다 그러면은 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새 그러게 하시잖아요. 신혼부부가 무슨 아파트냐 빌라에서 시작해라. 세대가 달라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가 좋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수가 이렇게밖에 안 남아요. 그죠? 이렇게밖에 안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이 부족한 거예요. 아파트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왜? 사람 수는 요만큼 그대로야. 사람 수는 요만큼 그대로인데 아파트가 요만큼밖에 없어. 보세요, 여러분. 사람 수 이만큼 있죠. 아파트가 빨간색 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집이 부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배뜨기 부른 소리 하지 마라. 아파트에 못 살면 빌려 살면 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맞아요. 여기도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여기도 사람이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가려고 하세요. 증거를 내놔보라고요? 그럼 재개발을 왜 합니까? 집에 애들 안 키우세요? 어디가 더 안전합니까? 불났을 때 어디가 안전합니까? 치안 유지가 누가 더 잘 됩니까? 좋은 시설이 누가 인근에 있습니까? 어디가 더 좋아요? 애들 뛰어놀고 학교까지 차도 안 건너고 커뮤니티 잘 돼 있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뷰 잘 나오고. 이게 강도가 어디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강도면은 여러분 빌라촌이나 주택가를 터실래요? 아파트를 터실래요? 아파트 한번 털어보세요. 얼마나 리스크가 클지. 입장을 바꿔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 가족 어디서 살고 싶어요? 아파트.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다는 가장 증거가 뭐냐면 전 다른 거 알바요. 아파트가 비싸요. 아파트가 비싸다고요, 여러분. 여기 자본주의 시장 아니에요. 여러분 벤츠가 비싸요? 현대차가 비싸요? 벤츠가 더 비싸죠. 여러분 벤츠의 엔진과 현대차의 엔진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차이점에 대해서. 벤츠의 엔진이 뭐가 더 좋은지, 어째서 마력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지, 왜 더 비쌀 수밖에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우리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알 시간 없어요. 우리는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다 결정이 돼 있어요. 벤츠가 더 비싼 건요. 사람들이 그만큼 더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첫 차가 마티즈거든요. 마티즈랑 벤츠랑 밖에 끌고 나가잖아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마티즈 끌고 나가면 밖에서 정말 개무시합니다. 제가 남 얘기하냐고요? 아니요. 저 마티즈 4년 넘게 몰았어요, 여러분. 마티즈 옛날 거 있죠? 800마력짜리. 800 얼마짜리 있잖아요. 저거 4년 몰았어요. 전 잘 탔어요. 아무 불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 알아요. 요새. 빵빵거리고 난리 쳐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택시 기사님까지도 시비를 거세요.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고. 제가 다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싼 게 좋은 거예요. 비싼 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고 제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사람 수가 이만큼이죠. 근데 아파트 수가 이만큼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택이 충분해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걸 다 아파트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사람 수만큼,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수만큼 아파트를 만들어버리면 가격은 올라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아니면 도대체 빌라촌이 아파트로 바뀌면 왜 돈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빌라촌이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아파트를 아무도 안 살라 그래. 그럼 이 사람들 이 개발 비용 다 날리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재개발 물건을 못 사서 안달이죠? 왜 재개발을 못해서 안달이죠? 왜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왜 나왔죠? 물론 이건 재건축이긴 한데요. 여러분 설명을 해보세요. 초과이익 환수제가 왜 나왔죠? 개발했을 때 이익이 없다면 국가에서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개발하면 거기 들어가는 투자 비용 외에도 엄청난 돈이 남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 이익은 이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몰려드는 수요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원밸리 가보세요. 바로 현장감 느껴질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란 부분이 아파트로 못 바뀌고 있습니다. 못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주택은 부족하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말은 틀렸어요. 저도 인정을 할게요. 서울의 주택은 그럭저럭 충분해요. 문제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정도로 괜찮은 아파트의 수요와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